파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을 개발, 사용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노동절 이후부터 새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회복 뒤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로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2년 말 맨하탄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에게 떠밀려 선로에 추락한 뒤 전철에 치여 숨진 한기석 씨 유족들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로부터 7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텍사스발 난민버스 5대가 어제 수요일 또다시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코로나바이러스를 방문하세요. 비즈니스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힘을 더해주는 은행, 새로워진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을 개발, 사용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노동절 이후부터 새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식품의약국은 다음 달 2일까지 새 백신을 긴급 승인하고 파이자는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접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1일과 2일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2일까지 최종 승인을 하기로 했으며 연방식품의약국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새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파이자의 1억 500만 도스, 모더나의 6,600만 도스 등 1억 7천만 도스의 양가 백신을 이미 확보,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9월 6일부터 접종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자와 모더나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새 백신을 선적, 미 전역에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 백신은 오리지널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 하이 변이 등에 동시 대응할 수 있으며 항체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최소 1.75배에서 최대 2.7배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회복 뒤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로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18세에서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 중 1,600만 명 정도가 롱코비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 미 전체 노동자의 1.8%에 달하는 약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함에 따라 연간 임금 손실 규모가 1,7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미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의 15%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후유증을 뜻하는 롱코비드는 감염자의 10에서 30%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진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롱코비드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1.3%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데이빗 커틀러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롱코비드가 삶의 질과 소득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며 롱코비드의 경제적 비용이 3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맨하탄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에 떠밀려 선로에 추락한 뒤 전철에 치여 숨진 한기석 씨 유족들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로부터 7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0일 한씨 유족에 의해 새 변호사로 선임된 차렌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맨하탄 지방법원에서 MTA 측으로부터 75만 달러를 받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기석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낮 12시 26분 맨하탄 49가역 큐전철 플랫폼에서 흑인 남성 나임 데이비스가 밀치는 바람에 선로로 떨어진 뒤 때마침 진입하던 큐 전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씨의 부인과 딸 등은 지난 2013년 3월 29일 맨하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뉴욕시티 트랜짓이 선로에 떨어진 고인을 발견하고 열차를 세웠어야 한다며 3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소송이 제기되자 2016년 나임 데이비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소송전이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뉴욕주 대배심이 한 씨 살해 혐의로 4년 6개월간 구금돼 있던 데이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상황이 반전되면서 기존 한 씨 유족 변호인이 사퇴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나임 데이비스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MTA와 유족들이 책임 소재를 다투다 10년 만에 소액 배상을 받으면서 소송이 종결된 것입니다. 텍사스발 난민버스 5대가 수요일인 어제 또다시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난민을 태운 5대의 버스는 여태껏 하루 사이에 뉴욕시로 들어온 버스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하루 사이 뉴욕시에 들어온 난민 인원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난민 중 237명은 모두 바코드가 부착된 팔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해당 팔찌는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 혹은 워싱턴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를 이탈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이 되며 망명 신청자들은 뉴욕시에 도착하자마자 해당 팔찌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팔찌가 망명 신청자들을 처리할 때 사용이 되는 하나의 절차라고 밝혔으며 에릭 아담스 시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이민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항상 난민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뉴욕시에서는 선거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7천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로 들어왔으며 이들이 대피소를 우회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월에서 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하는데 이는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방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낙태시술 의료진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다호 연방법원은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연방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낙태금지법은 생명이 위태로울 때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낙태금지법에 따라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신한 여성이 경험할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메릭 갈란드 연방법무장관은 오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아이다호주 여성들이 연방법에 규정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지난주 과속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2만 5천여 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에서 과속과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뉴욕시 관내에서 과속 397건, 음주운전 6건, 운전 부주의 80건, 어린이 동반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52건 등 1246건의 티켓이 발부된 것을 비롯해 뉴욕주 전역에서 2만 5천 건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또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된 도로는 로어 허드슨 밸리로 과속 2,495건을 비롯해 3,550건이 적발됐습니다. 뉴욕주 트루웨이가 3,42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나소, 서포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과속 397건을 비롯해 1,246건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었던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서 최근 곡물 가격까지 내리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밀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서 지난 5월 최고가를 찍은 뒤 지난주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붓셀당 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2.8달러보다 무려 40%나 하락한 것이며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팜유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보다 30% 하락했습니다. 또 옥수수와 쌀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서 올해 초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7월 8.5% 오른 것보다 상승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추적하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8%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곡물 가격 하락과 달러화 강세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끝났고 앞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공급 부진으로 발생했다는 연방정부 설명과 달리 소비 급증이라는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하버드대와 메릴랜드대 공동연구진은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발생한 인플레이션 중 60% 정도는 소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중 나머지 40%는 상품 수송과 운송에 필요한 노동력, 원재료, 컨테이너선의 부족 등 공급망 혼란과 공급 부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진이 아니라 수요 충격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공급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폭증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없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현재 9%보다 조금 낮은 6%에 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원인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과도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급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엄청난 현금 지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입국하려면 현지에서 탑승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또는 48시간 내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4살인가 5살 되신 어머니 보러 왔는데 이거 저 검사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어떻게 나와 이거. 제가 안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2시간 후에 다시 갔더니 그걸 안 올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없앱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신중합니다. 향후에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국적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여행지부터 차례로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서 식사나 음료 섭취를 줄이는 등 방역 기준 강화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제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달 들어 하루 629명까지 늘었던 해외 유입 확진자는 369명까지 줄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은 1%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입국자들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 폐지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도시를 공격해 25명이 숨졌습니다. 어제는 전쟁이 시작된 지 6달째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가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11살 어린 아들의 시신 앞에서 아버지가 울먹입니다. Він в домі був, це його викинули. Ми там розвалля шукали, це все, а він тут лежав. Ніхто не знав, що він тут лежить. Ніхто не знав.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 체플린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로켓이 주택가를 덮쳐 11살 소년이 숨졌고 기차역으로 날아온 두 번째 로켓에 객차 5대가 불타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10명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선 러시아 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중국을 제외한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에 나섰습니다. The Independence Day, and now everyone of you can see how much in the world is dependent on our independenc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드론과 탄약 등 800억 원대 지원을 약속했고 that this is not the time to advance some flimsy plan for negotiation with someone who is simply not interested. You can't negotiate with a bear while it's eating your leg.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인 4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공식화하며 우크라이나가 대공방어 시스템과 소형 무인기 유격 체계 등 장기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선 우크라이나인들과 각국 시민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31년 전 독립을 기념하며 항전 의지를 다졌고 각국 시민들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한 연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으나 사흘 만인 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어퍼 맨하탄에서 뉴욕시 경찰이 강도를 당한 데 이어서 이번 주 초 브롱스에서 한 경찰이 강도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알바니 인근 뉴욕 트로웨이에서 14명이 탄 미니버스가 전복해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스타벅스, 나이키 등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가운데 시티그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철수를 추진해왔으며 오늘 러시아 사업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와 유명 골퍼 로리 맥킬로이가 공동 설립한 골프 회사가 오는 2024년부터 3명이 한 팀을 이뤄 가상현실에서 경기를 하는 골프 리그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밀 경호국에서 27년간 일한 뒤 펩시콜라로 자리를 옮겼던 여성 킴 치트를 비밀 경호국장에 임명했으며 여성이 수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13년 줄리아 피어슨 국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 식품 수입업체인 MSRF가 한국 최대 국적 선사인 HMM이 당초 계약보다 화물 수송량을 60% 이상 적게 제공했다며 연방해사위원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